민주당이 제기한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지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내란 관련 재판들 이번 주에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보니까 윤석열 재판부라고 하는 직위원 재판장이 지난주에 보니까 고급 술집 접대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오늘 보니까 민주당은 추가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제기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이제 룸살롱에서 한 1인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직위원 판사는 오늘 이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후 2시에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술집에 출입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이제 사진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즉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반면 당사자는 이제 그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추가로 공개된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직위원 판사와 너무 닮았다, 똑같다 이런 반응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이 관련된 입장이 없다. 왜냐하면 의혹이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확인이 된 게 다음 날에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감사를 이제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진까지 종합해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감사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제 독립기구입니다. 이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긴 하나 이제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 내용들을 일단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절차는 이제 진상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의 입장도 이제 이미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관련해서 만약 직위원 부장판사 입장에서 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첫 번째 대법원 감사관실, 윤리감사관실 한번 직위원 판사를 불러서 입장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뭐 아직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요. 현재까지 밝힌 입장은 이제 언론 보도나 어떤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 자체를 이제 확인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감사 절차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제 법관도 본인의 입장을 이제 그 진상조사 관계에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가 본인은 이제 그런 사실이 없고 뭐 삼겹살이나 소주를 주로 먹지만 뭐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뭐 접대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발언했기 때문에 그랬죠. 아마도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을 이제 밝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기된 의혹 그리고 제출된 자료 그리고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제출한 자료 이런 입장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추가로 사진을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사에 대한 입장도 또 한 번 조사나 감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고급 술집 접대 의혹이 사실인 경우가 있을 거고 사실 무근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집에 출입을 했다는 게 나타난다든지 인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접대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진상조사 결과 어느 정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대법원장의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대법원장은 이제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뭐 그에 따른 이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법관에 대한 징계, 어떤 윤리적인 사유로 인한 징계는 그것이 꼭 형사범죄가 아니더라도
법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한 경우라면 징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어떤 출입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어떤 술값을 대신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김영란법 또는 이제 경우에 따른 대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별도의 형사고발을 통한 수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징계 절차나 그에 따른 형사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쪽의 어떤 법적 조치 그런 것도 이른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절차를 예측하기는 좀 이른 상태이고요. 좀 진상조사 및 관련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 단순히 증언이나 진술 이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까지 간다면 사실 무근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국회에서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면책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상조사를 거쳐서 그 진위 여부가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안 자체가 단순히 룸사롱을 출입했다. 이런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일단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징계 사안이라기보다는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를 해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니면 내지는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런 의혹의 제기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재판을 기피할 수도 있는 것이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넘긴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재판에 앞서서 본인은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이제 밝힌 상태이고요. 그랬죠. 다만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일련의 징계 절차가 착수가 된다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가 기피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 어떤 그 회피라고 해서요. 예. 본인이 어떤 징계나 관련 문제 제기로 인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스스로 어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회피 신청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재판부가 하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대법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대법원과 중앙지법에서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적인 배당 권한은 서울중앙지법에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재판부 재배당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는 경우의 수를 살펴본다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아니면 또 재판을 회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검토를 해본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재구속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제 구속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재판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서 어떤 구속 취소의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은 이제 새로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구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속 절차 없이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에 이를테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만약에 검사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법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한 어떤 구속 취소 결정의 취소는 법리상으로는 가능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의 여파로 또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